제가 대통령을 모셔서 님자 잘하고 있구만. 진심이 쫙, 애국심이 쫙, 영웅심이 쫙 존경스럽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구나. 박정희 대통령은 역시 위대한 영웅이구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뽕평 시작합니다. 오늘은이 아니라 오늘도네. 오늘도 심각하네. 이거 매일 되겠습니까? 오늘 나온 뉴스들 보니까 한심하기 그지없는데 일단 이 해결책을 못 마련하는 것 같아요. 문정부가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한 해결책을 못 만들고 오히려 불났는데 기름 갖다가 부은 놈이 있지 않나, 부채질하는 놈이 있지 않나, 총체적으로 아주 망국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미국은 침묵하고 있을까? 조선일보에서도 잘 분석을 했더구만요. 계산된 침묵이다. 한마디로 해서 반도체 일본이 우리 죽이는 거 미국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이런 풍이에요. 미국에도 손해될 게 없다는 거예요. 1, 2가 한국이고 3, 4, 5위에 뭐 미국도 있고 이러니까 손해볼 게 없다. 근데 하웨이 문제로 일본은 형님 편에 바짝 섰는데 한국은 중국 편 쓸까 미국 편 쓸까 갈팡질팡 하다가 미국의 기분을 완전히 나쁘게 했죠. 그러니까 알아서 해. 우리도 손해볼 거 없어. 그래서 계산된 침묵을 하고 있다는데요. 근데 이게 안보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걱정이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다급해가지고 대안은 못 내놓고 무슨 재벌 기업들 30개사 총수를 부랴부랴 만나자고 그랬네요. 그랬더니 재계에서는 정부가 일본 문제로 이렇게 기업들과 만나는 거 이제 이런 모습 반복적으로 비치는 게 부담스럽다. 국민들 보기에. 대놓고 이런 얘기 나와. 그리고 이재용은 일본 출장 중이라서 안 됩니다. 신동빈도 이제 대기업들이 정부에 얻어 터지더라도 정부에 따라가다간 큰일 나겠다는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다행인데 그렇다고 재벌이 해결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정부가 이런 처지에 놓였어요. 시작이 지난해 10월이죠. 징용 피해자 청구권 인정한 거, 이게 이제 발단이 된 건데, 그런데 그거 때문에 그런 것만 같지는 않습니다. 누적된 게 위안부 합의 파기했죠. 우길기 배척했죠. 레이더 분쟁이 있었죠. 여러 가지가 쌓여오다가 그거를 일본이 수집하다가 이제 칼을 들이댄 건데요. 그런 건 분석은 많이 나온 건데, 자,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는 미국도 놓치고 중국 사람들한테도 우리가 버림받게 됐어요. 중국인이 사랑하는 여행지 1위가 일본이에요. 우리나라가 더 가깝잖아요. 우리가 10위 안에 간신히 들었었는데 밀렸습니다. 그 사이에 일본 도시들이 쭉 싱가포르, 방콕 쫙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박정희 대통령이 생각이 났어요. 1965년에 한일 국교 정상화 할 때 대통령이 무슨 생각으로 한일 국교를 정상화했나? 애국심이었나? 돈 때문이었나?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더만요. 그거를 읽고서는 역시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 민족의 위대한 영웅이구나. 이 해안, 몇십 년 후를 내다보는 해안과 그 당시의 국이 철저히 반영하고 전략적으로 용단을 내린 거였더라고요. 그리고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는데 그거를 제가 중략 없이 처음서부터 끝까지 제가 대통령을 모셔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님자 잘하고 있구만. 우리 딸 좀 잘 옹호해 주게. 6월 23일 대일 국교 정상회담에 대한 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겠습니다. 한민족, 한나라가 그의 운명을 개척하고 전진해 나가려면 무엇보다도 국제정세와 세계조리에 적응하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국제정세를 도외시하고 세계 대세에 역행하는 국가 판단이 우리에게 어떠한 불행을 가져오고야 말았는지는 바로 2조 마렵에 우리 민족이 실은 뼈저린 경험이 실증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국제정세는 우리로 하여금 과거 어느 때보다도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대치하고 있는 적은 국제 공산주의 세력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어느 누구에도 다시 빼앗겨서는 안 되지만 더욱이 공산주의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와 손잡을 수 있고 벗이 될 수 있다면 누구하고도 손을 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고 내일의 조국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라면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과거의 감정을 참고 씻어버리는 것이 진실로 조국을 사랑하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나의 확고부동한 신념입니다. 더구나 중공의 위협이 나날이 증대하여 가고 있는 국제사회가 이른바 다원적 양상으로 변모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위치를 냉철하게 파악하고 반세기 전에 우리가 겪은 민족의 순환을 다시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국가의 안전보장과 민족의 번영을 기약하는 현명한 판단이 절실히 요청되는 것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아니 수백 년간 우리는 일본과 깊은 원한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독립을 말살하였고, 그들은 우리의 부모 형제를 살상했고, 그들은 우리의 재산을 착취했습니다. 과거만을 따진다면 그들에 대한 우리의 사무친 감정은 어느 모로 보나
울구대천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는 이 각박한 국제사회의 경쟁 속에서 지난날의 감정에만 집착해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제의 원수라 하더라도 우리의 오늘과 내일을 위해 필요하다면 그들과도 손을 잡아야 하는 것이 국리 민복을 도모하는 현명한 대처가 아니겠습니까? 신이 아닌 국민 여러분, 한일 간의 국교를 정상화함에 있어서 나와 현 정부가 크게 배려한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원통스러운 과거를 청산하고 호회, 평등, 협동, 전진의 앞날을 다짐하는 기본 관계의 설정이었고, 다음으로는 대일 평화조약에 규정된 청구권 문제, 한국 연안의 어족 자원 보호와 100만 어민의 장래를 보장하는 어업협정 문제, 일본 땅에 버려진 채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60만의 제1교포의 처우 문제, 그리고 우리의 귀중한 문화재를 돌려받는 문제였습니다. 물론 이러한 제 문제가 우리만의 희망찬 주장대로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자신을 갖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처해 있는 제반 여건과 선진제국의 외교 관례로 비춰볼 때 우리의 국가 이익을 확보하는 데 선의를 다했다는 사실입니다. 외교란 상대가 있는 것이고 또 일방적 강요를 뜻하는 것이 아니며, 그것은 이치와 조리를 따져 상호 간에 납득을 해야 비로소 타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한일 간의 공동의 이익과 공동의 안전과 공동의 번영을 모색하는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양국은 비단 지리적으로 가깝다든가 역사적으로 깊은 관계에 있다는 것만이 아니라 극동의 같은 자유국가로서 공동 운명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공동의 관계는 호혜 평등의 관계요, 상호 협력의 관계이며 또한 상호 보완의 관계입니다. 한일 양국에 있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이 순간에 우리가 깊이 반성하고 깊이 다짐할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독립국가로서의 자주정신과 주체의식이 더욱 확고해야 하겠다는 것이며, 아시아에 있어서 반공의 상징적인 국가라는 자부와 긍지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국민의 일부 중에 한일협정의 결과가 굴욕적이니 저자세니 또는 군사적 경제적 침략을 자초한다는 등 비난을 일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매국적이라고들 극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그들의 주장이 정부를 편달하고 정부가 하는 협상의 입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는 점에서 이것을 호의적으로 받아들여 왔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의 주장이 진심으로 우리가 또다시 일본의 침략을 당할까 두려워하고 경제적으로 예속이 될까 걱정을 한다면 나는 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들은 어찌하여 그처럼 자신이 없고 피해의식과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일본이라면 무조건 겁을 집어먹느냐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비굴한 생각, 이것이야말로 굴욕적인 자세라고 나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일본 사람하고 맞서면 언제든지 우리가 먹힌다 하는 이런 열등의식에서부터 우리는 깨끗이 버려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는 대등한 위치에서 오히려 우리가 앞장서서 그들을 이끌고 나아가야 되는 우월감을 왜 가져보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제부터는 이러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의 민족 국가가 새로이 부흥할 때는 반드시 민족 전체에 넘쳐흐르는 자신과 용기와 긍지가 있어야 하고 적극성과 지취성이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근대화 작업을 좀먹는 가장 암적인 요소는 우리들 마음 한구석에 도사리고 있는 패배주의와 열등의식, 그리고 퇴행적인 소국주의,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비생산적인 사이비 행세, 이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속은 텅텅 비고도 거칠에만 번지래 꾸미려 하는 원의주의, 명분주의, 그리고 언행 불일치주의, 이러한 요소들은 과감하게 씻어버려야 합니다. 그리하여 자신을 가진 국민이 됩시다. 자신은 희망인 것입니다. 희망이 있는 곳에 민족의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법입니다. 응당한 노력을 지불함에서 공짜로 무엇이 되려니 또는 무엇이 생기려니 하는 생각은 자신력을 완전히 상실한 비굴한 사고방식입니다. 지금 일부 국민들 중에 한일 국교 정상화가 되면 우리는 또다시 일본의 침략을 당한다 주장하는 이가 있지만, 이러한 열등의식은 버려야 하는 동시에 이와 반대로 국교 정상화가 되면 당장에 우리가 큰 덕을 볼 것이라는 천박한 생각도 우리에게는 절대 금물인 것입니다. 따라서 한마디로 한일 국교 정상화가 앞으로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느냐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느냐 하는 관건은 우리의 주체의식이 어느 정도 건재하느냐, 우리의 자세가 얼마나 바르고 우리의 각오가 얼마나 굳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정신을 바짝 차리지 못하고 정부는 물론이거니와 정치인이나 경제인, 문화인이나 할 것 없이 국민 민복을 망각하고 개인의 사리사욕을 앞세우는 일이 있을진된 이번에 체결된 모든 협정은 그야말로 치욕적인 제2의 을사조약이 된다는 것을 2700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다 같이 깊이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이 기회에 일본 국민들에게도 밝혀둘 말이 있습니다. 우리와 그대들 간에 이루어졌던 불행한 과거를 정산하고 새로운 선린으로서 다시 손을 마주 잡게 된 것은 우리 양국 국민을 위해서 다양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과거 일본이 저지른 죄과들이 오늘의 일본 국민이나 오늘의 세대 선도들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무 조인이 이루어진 이 순간에 침통한 표정과 착잡한 심정으로 과거의 구원을 억지로 누르고 다시 손을 잡는 한국 국민들의 이 심정을 그렇게 단순하게 보아 넘기거나 결코 소홀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두 나라 국민이 참다운 선린과 우방이 될 수 있고 없는 것은 이제부터야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체결된 협정 문서의 조문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그대들의 한국이나 한국 국민에 대한 자세와 성의 여하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있습니다. 일본은 역시 믿을 수 없는 국민이다 하는 대일 불신 감정이 우리 국민들 가슴속에 또다시 싹트기 시작한다면 이번에 체결된 재협정은 아무런 의의를 지니지 못할 것입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남은 절차는 국회 비준입니다. 물론 국회는 국회대로 충분한 논의를 하겠지만 국민 여러분께서도 특별한 관심과 참여의식이 이 문제의 마지막 매듭에 현명한 판단과 아낌없는 협조가 있을 것으로 나는 확신에 맞지 않습니다. 숨차다. 야 차지철, 물 가져와. 숨차다. 이상 전문을 읽어드렸습니다. 사무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이 앞날을 예견하고 대단한 우리 민족의 영웅입니다. 제 목소리로 성에 안 차시니까 당시 대한뉴스에서 이걸 압축해서 뉴스로 보내드리는 게 있거든요. 존경하는 영웅 박정희 대통령의 육성 들어보시겠습니다. 한일회담 협정이 조인된 이튿날인 6월 23일 박 대통령은 한일회담 타결의 즈음에서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이제 한일 간의 공동의 이익과 공동의 안전과 공동의 번영을 모색하는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는 것입니다. 양국은 비단 지리적으로 가깝다거나 역사적으로 깊은 관계에 있다는 것만이 아니라 극동에 있는 같은 자유국가로서 공동 운명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공동의 관계는 고해 평등의 관계요, 상호 협력의 관계이며 또한 상호 보완의 관계입니다. 국민들 중에 한일 국교 정상화가 되면 우리는 또다시 일본의 침략을 당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지만 이러한 열등의식은 깨끗이 버려야 하는 동시에 이와 반대로 국교 정상화가 되면 당장 우리가 큰 덕을 볼 것이라는 이러한 천박한 생각도 우리에게는 절대 금물인 것입니다. 목소리에서도 진심이 쫙, 애국심이 쫙, 영웅심이 쫙 존경스럽습니다. 1965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아니구나. 박정희 대통령이 2019년 우리들에게 충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깊이 새겨야 되겠습니다. 뽕평 마치겠습니다.